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 관련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기관 수요 예측이 있고 굉장히 경쟁률이 높지만 일단 공모가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모가 고평가에 카카오게임즈 거의 3배나 되는 금액, 예, 그리고 코스피라는 점하고 고가주라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모를 받으면 그 공모가 손실이 되는 일은 없겠지만 뭐 따상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환상을 깰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재물을 보면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 21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모로 거의 1조 원 가까이를 조달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무가 좋아지는 거지, 현재 상태를 보면 작년 기준, 작년에 감사를 받고 난 기준으로 순자산이 1735억, 그리고 부채 비율이 100%가 넘습니다. 근데 심지어 뭐 이익잉여금을 보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동안 까먹은 거랑 뒤에 번 거랑 해서 퉁치면 뭐 없습니다. 투자금 받은 거로 지금까지 해왔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공모를 통해서 1조 원 조달해서 회사를 탈바꿈시키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잘 통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시장에서 1조 원 조달해가지고 지금 시총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근데 빅히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랑도 또 다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나마 이제 지금 파는 약품이 있고 또 앞으로 나올 약품도 있고,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지만 연예인하고 또 의약품하고는 또 다릅니다. 연예인들은 인기 떨어지면 끝인 거고, 의약품은 그래도 경쟁 약품이 나오더라도 그 판매 비중이 줄어들 뿐이지 완벽하게 시장에서 퇴출되려면 완벽한 또 신약이 나와야 되니까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재무 상태를 보면 이게 무슨 과연 시장에서 언급하는 4조 원짜리, 5조 원짜리가 되느냐. 뭐 물론 제약바이오는 그럴 수 있는데 뭐 워낙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를 선호를 하니까, SK바이오팜은 뭐 기업 가치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공모해가지고 저렇게 됐지만, 근데 연예 엔터 사업은 또 다릅니다. 물론 감가상각이 없고 자산의 감가상각이 없고 제조업과 또 틀린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평가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게 뭐 이것과 같이 엄청난 수준의 고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모해서 최대로 기대할 수 있는 게 따상, 첫날 그러니까 파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상반기 엔터사들 비교해보면 JYP 실적이 뭐 빅히터랑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JYP에서 그 방탄소년단하고 비슷한 형태로 또 이 신인 그룹을 키우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방탄소년단보다 더 괜찮은 그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싸이처럼 정점 찍고 또 인기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팬들이 팬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뭐 가까운 예를 들어서 H.O.T의 팬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H.O.T가 앨범 팔면 뭐 만장이나 팔리겠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늙어가는데 연예인들의 생명은 그 신선하고 파릇파릇한, 뭐 물론 또 이 배우들은 틀리지만 가수들은 특히, 예, 음악성이나 뭐 가창력이 없으면 거의 뭐 젊음과 퍼포먼스를 파는 건데, 그게 과연 뭐 10년이나 갈지. 심지어 뭐 방탄 인기가 지금이 최고 정점입니다. 더 좋아질 게 없습니다. 여기서. 예, 그런 상태에서 뭐 앞으로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에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잡는다? 아무리 뭐 시장이 왜곡되고 투자자들이 물불 안 가린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공모가가 이거니까 일단 이게 되는 거고, 상장 초기에는 또 강세인데,
어느 시점이 지나서 공모가를 하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예, 그리고 매출 규모가 뭐 SM이랑 비슷하고 실적도 JYP랑 큰 차이가 없고, 이런 상태에서 시가총액만 엄청나게 높은 이런 게 과연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상장 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분율을 보면 방시혁 대표가 45%, 넷마블이 25%,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주 매출이 한 주도 없다는 건 그나마 긍정적인데, 그게 뭐 말이 구주 매출이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 기타 주주들 요쪽에서는 보호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분 구주의 18%가 되는 주식은 시장에 언제든지 곧바로 쏟아질 수 있습니다. 보호의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스틱은 3개월, 넷마블과 방시혁 대표 6개월, 예,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모 규모에 이거 플러스 되니까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따상은 의도적으로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급 구조상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예, 첫날 사면 끝장납니다. 정말로 이 구조에서는. 제가 예전에 카카오 게임즈 매도 타이밍 말씀드릴 때 그 상한가 잔량과 뭐 매도 잔량을 계산을 해서 통계를 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렇지만 이거는 거의 3배 물량 플러스 요 물량까지 더해지니까 뭐 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모 받으면 뭐 손해는 안 보시겠지만 뭐 2배 오르고 이런 일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상장 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분율을 보면 방시혁 대표가 36%대로 줄어들고 방탄소년단한테 준 게 1.41%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그리고 넷마블도 이 신주 때문에 줄어들고, 예, 그래서 이 공모 주주들 17%, 우리 사주는 빼고 17%가 되고, 기존 주주들 아까 말씀드린 18%가 늘어난 주식으로 13이 되니까 합쳐서 전체 주식의 30%가 쏟아질 수 있는데, 이 공모 주주 중에서 의무 보호 확약을 맺은 주식 빼더라도 카카오 게임즈하고 비교하면 초반에 쏟아질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모 규모도 큰데다 고평가인 데다가, 그래서 첫날에 따상조차도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치를 보면 2018년에 빅히트의 가치가 8,700억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작년에는 한 1조 원, 그리고 올해 공모해서 이거 1조 원이 플러스 된다고 하지만 나머지 지분 가치가 3조 5,692억, 뭐 불과 2년 만에 이런 가치 산정의 변화가 있었다라는데, 심지어 따상까지 가면 13조 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나? 2018년에도 방탄소년단 인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그냥 거품이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고, 뭐 약간 나쁘게 표현하자면 거대한 사기극, 주식 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갈취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으니까, 뭐 공모를 받는 건 모르겠지만 신규 상장 후에 공략하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 최소 6개월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뭐 8,700억이나 평가를 받았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2018년 이전에 보면 2011년에 90억이었습니다. 가치가. 그래서 외부 투자 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난 건데, 뭐 항상 그렇지만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벤처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이 가치 산정을 해서 추가로 자기들 아는 쪽에서 투자해서 가치를 올려놓고, 그 가치라는 것도 결국 유상증자 가격을 이때 받으면 기존 가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증자할 때 들어가고 해서 뭐 다른 데다가 넘기고 뭐 이런 과정들일 것 같은데, 물론 방탄소년단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부정하고 그럴 이유는 없지만 지금보다 과연 더 벌 수 있을 것이냐. 지금 1위를 했는데 여기서 인기가 더 있어질 수 있냐? 그리고 뭐 사실 지금의 인기조차도 중간에 이제 중국계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 중국 쪽에서도 뭐 많이 알려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국계 그리고 동남아계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상태고, 그게 과연 비슷하고 더 괜찮은 애들 뽑아가지고 그룹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의 입지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뭐 세계관을 구축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 깨질 것 같지 않던 H.O.T도 세월 지나니까 다 깨집니다. 서태지도 뭐 그렇고, 물론 뭐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렇지만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주식의 영역이니까 지금 뭐 H.O.T 모르는 사람이 없고 서태지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냐 없냐를 따지면 지금은 이제 상품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죄송한 얘기죠. 팬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방탄도 이미 이제 활동한 지가 시간이 많이 지났고 군대 문제도 아직 남아있고, 군대를 안 간다 하더라도 과연 지금의 인기를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거, 그런 부분들. 결국은 이제 이 연예인이라는 건 이미지를 소비를 하는 직업인데 그 이미지를 소비하면 다른 이미지가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변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자주. 그 다재다능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변신을 할 때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장수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런 불확실성에 노출된 연예 엔터 사업의 시장 평가가 이렇게 후회해야 된다라고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기다 카카오 게임즈하고 비교하면 이게 주식 투자자들의 어떤 성향도 존재를 하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일단 3,840억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모치고는 적은 규모였기 때문에 매도자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더 물불 안 가리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코스닥으로 갔고, 공모가도 24,000원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뭐 나중에 올랐긴 했지만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공모가 자체도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 지배력을 감안했을 때는 적정한 수준이었다라고 하는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공모 금액이 거의 1조 원에 육박하고, 그리고 코스피에 상장을 합니다. 아무래도 물불 가리는 투자자들이 조금 적고 공모가 12만 5천 원. 개인 투자자들이 이 정도 되면 포기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겁니다. 뭐 공모 받는 게 아니라 신규 상장 후에 고가주니까. 공모가 자체도 고평가돼 있고, 첫날에 상한가를 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회의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3거래일째 제가 고점, 그것도 오전 10시 이전에 팔라는 그런 정확한 말씀을 드려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때는 다시 없을 공모 열기에 공모 규모가 3,840억밖에 안 됐고, 빅히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첫날 고점입니다. 첫날 상장 첫날 고점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장하고 들어가는 건 무조건 물린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나마 첫날에 따상 가면 참 편하게 매도하실 수 있을 거고, 공모 받으신 분들은 따상 못 가면 그 이하라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굉장히 수급적으로도 좋지 않고 고평가에다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그리고 심지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 대부분이 40대 이상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자금을 움직이고 있는데 자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8월까지 공모로만 1조 8,273억이 빠져나갔고 8월까지 유상증자로만 3조 799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시장에서 계속 물량이 쏟아지고 그 물량을 받아가니까 유동성이 들어와도 다른 종목들이 안 올라갑니다. 공급이 계속 느니까. 근데 앞으로 두산중공업 유상증자도 있고 빅히트 상장도 있고 자금 시장에서 계속 끌고 가는데, 시장이 과연 이렇게 공급이 계속되는데 좋아질 수 있겠냐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이 유동성 문제. 그리고 SK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카카오도 어르신들까지 다 아시니까 다 아는데 방탄소년단은 잘 모릅니다. 저도 사진을 구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긴 했는데 누군지 희한하게 뷰라는 이름이 눈에 띄어서 이거는 기억하는데 이 중에서 뷰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 모른다는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인터넷을 자주 접하는 상태임에도 잘 모르는데 뭐 50대 60대 넘어가면 들어는 봤는데 그게 뭐야 그래. 뭐 얼마나 인기가 있어, 얼마나 돈을 버는데 이렇게 따지면 아무래도 SK나 카카오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다 공모주들이 최근에 이제 망가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고평가된 공모가를 감안했을 때 신규 상장 후에 주가 상승은 기대 이하가 될 가능성이 확실하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따상을 가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파셔야 되고, 못 가더라도 이제 첫날 정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빅히트가 기간 수요 조사해서 28일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공모는 성공적으로 끝날 거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할 것이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고, 지금 이거밖에 안 됩니다. 기업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고, 다른 엔터주하고 비교해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아주 특출난 게 아닌데 예상되는 시가총액만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뭐 이게 SK바이오판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도 훨씬 높았고 삼성바이오도 훨씬 높았고 그 외에 뭐 거의 반쯤 사기인 종목들도 시총이 뭐 4조 5조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거고, 카카오 게임즈도 뭐 NC소프트나 다른 게임 회사들이, 거대한 게임 회사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싸다라는 인식을 못 준 측면이 있는데, 이게 등장하자마자 몇 배 차이로 엔터주들 대장이 되는 건데 그게 오래 버티겠냐라고 하면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빅히트만의 어떤 관리 체계가 SM이나 JYP나 YG에 비해서 우수하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지금 방탄이 성공했으니까 뭐 나머지 과정들이 위화가 되는 거지만, 예, 그래서 오래 못 버틸 거라고 보고, 지분도 보면 구주 매출이 없지만 이 구주가 시장에 곧바로 보호해수 없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물량은 17%지만 구주 중에서 보호해수가 걸리지 않는 기존 주주의 주식이 13%나 되니까 시장에 단기간에 쏟아질 수 있는 게 30%입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보호 확약을 뭐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하니까 3개월 지나면 요 스틱까지 물량을 내놓을 수 있어가지고 무려 37%의 주식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걸 누가 받아줍니까? 주가가 만약에 따상이라도 갖다 치면 물량만 한 4조 원이 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2018년, 2019년의 기업 가치에 비해서 순식간에 퀸텀 점프를 했는데 따상까지 가면 이게 뭐 달라진 거 없이 1년 만에 무려 13배가 된다라는 점. 이것도 역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나마 그 2019년 1조 원 정도 되는 부분도 2010년엔 11년엔 90억이었습니다. 지들끼리 이제 주고받으면서 주가를 올린 거라고 보고, 그래서 거품이라는 부분은 명백하다. 카카오 게임즈하고 비교해도 시장에서 흥행을 못할 요건들이 고가주인 거하고 공모 금액도 많은 거하고 공모 시장이 살짝 식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카카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지만 뭐 빅히트 모르는 사람 있고 방탄소년단 알아도 뭐 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 많고, 예,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고점보다는 훨씬 빨리 첫날에 고점이 나올 것이다. 따상도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된다 하면 아주 감사하게 파시면 된다. 예. 그렇게 하고 시장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공모나 유상증자로 자금을 계속 빨아당기고 있으니까 이런 데 있어서 유동성 문제가 어쨌든 부각될 수밖에 없고, SK나 카카오를 알지만 방탄소년단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투자자들 중에서, 그렇게 되면 이 투자자들이 공모에 응할 가능성도 낮고, 뭐 공모는 이제 다 성공하니까 공모까지는 한다 하더라도 잘 모르니까 팔게 될 거고, 또 신규로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덤비는 투자자들이 없을 거고 적을 거고, 그래서 신규 상장 후에 주가 상승 기대 이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첫날 파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